본 영상은 북한에서의 생활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산부나 잔인한 이야기를 듣기 싫으신 분들은 시청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박연미라는 북한 이탈 주민이자 미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인권운동가의 인터뷰가 화제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팟캐스트인 조 로건쇼에서 박연미 탈북민의 이야기가 화제가 됐는데요.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많은 탈북자들의 이야기가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미국에서 화제가 된 박연미 탈북자의 이야기는 이러했는데요. 잔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원하지 않는 분은 시청을 중단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Like fish in the water don't notice the water, right? Like that. It was like something every day I saw as a child. So you never went days where you didn't see. This is a normal thing to see dead bodies. It was every day as like normal as like breathing the air right now. And one thing that I still remember is my sister and I was walking by the well. Like in North Korea, we don't have a switch. We don't have running water, obviously. We have to go to well or river to bring the drinking water. And there's a young teenage boy, I think, lying down, and his intestines coming out of his back. When you're really malnourished, that thing all opens up. You got zero fat. Every hole all opens. And you see dogs looking at his organs coming out, and he was still somehow conscious, begging for food at the time. He was begging for food while his organs were hanging out of his body. Yeah, and I don't know why he was like pants were off, and I felt nothing. That still haunts me till this day. Like I don't know how I felt nothing at that point, and that just looked horrible. And because it's just the fact that he's alive and so much flies flying by on his organs, and how he's somehow consciously begging for food. And I didn't feel anything. You felt no compassion. No. It was just normal. Yeah. So that was like daily life thing. And then 이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 탈북민은 이러한 댓글을 달기도 하였는데요. 한 탈북민으로 보이는 사람은 이러한 댓글을 달았습니다. 북한에 있었을 때의 생활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저는 30살이 지나서야 북한을 빠져나올 수 있었고, 지금은 미국에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동생이 북한에서 생을 마감했는데, 그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당시 저는 여동생이 죽임을 당했는데도 당연하게 생각했으며 그다지 슬프게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가슴 아픕니다. 북한은 경찰들의 힘이 매우 강합니다. 경찰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먹을 것이 정말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둑들이 엄청나게 많고 먹을 것을 훔치다가 경찰에게 걸려서 맞아 죽는 일이 빈번합니다. 북한은 현재의 남한보다 출산율이 높고 아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모는 아이를 먹이고 기를 힘과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음식을 구걸하거나 먹을 것을 훔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의 여동생은 당시 아이를 가지고 있었고 남편은 10년 가까이 되는 강제징병에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제 여동생은 시장에서 물건을 팔며 열심히 일했지만 여전히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일을 하고 나면 밤마다 번화가에 나가서 다시 구걸을 하곤 했죠. 저도 당시 여동생의 구걸을 함께 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북한은 구걸에 아이들을 이용합니다. 제 여동생은 아기를 등에 업은 상태로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였죠. 북한의 번화가에는 돈이 많은 공무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느 날 북한의 공산당 직원 중 한 명에게 제 여동생이 과하게 구걸했다는 이유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경찰은 여동생의 주머니에서 나온 과자를 들고 돈이 없는데 어디서 이것을 샀는지 추궁했습니다. 제 여동생은 그것을 어디서 샀는지 제대로 대답을 못했으며 결국 아기를 등에 업고 있는 상태로 경찰에게 구타당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 앞에 있었지만 경찰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등에 업힌 아기를 등에서 빼내야 했죠. 제 여동생은 그때 얼굴이 심하게 부을 정도로 구타당했고 그 뒤로 시장에 나가서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장에 나가서 일을 했지만
동생이 없으니 더욱 힘들어졌고 계속 굶어가면서 동생이 경찰에게 맞은 타박상들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고타당한 부분들이 치료를 당하기 위해서는 휴식을 잘 취해야 하고 먹는 것도 부족함 없이 먹어야 하는데 제 여동생은 그러지 못해서 집에서 쉬던 도중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과 함께 그 아기를 부모님에게 맡기고 돈을 불법적으로 구해 남한으로 탈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의 경험이 너무나도 악몽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여동생의 아들이 보고 싶습니다. 지금쯤 6살이 되어서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텐데 솔직히 말하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아기들은 절반 가까이가 5살을 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환경도 너무 나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북한에서 굉장히 흔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아이를 계속 더 많이 낳을 뿐이죠. 아이를 많이 낳아놓고 그 중에서 살아남는 아기가 우리의 진짜 자식이 되는 방식으로 아이를 키웁니다. 정말 동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는 탈북한 뒤에 처음으로 남한에서 살게 된 때가 기억이 납니다. 북한에서는 남한이 북한보다 살기 힘들고 가난한 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북한 국민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남한에 도착해서 봤던 세상의 풍경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거리엔 시체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는데 심지어 강아지나 동물의 시체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깔끔하고 부족함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모두들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고 다들 말도 안 될 정도로 비싼 물건들을 들고 다녔습니다. 핸드폰이 몇십만 원이 되는데 다들 그것을 살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은 사람들을 이유 없이 때리지 않고 아이들은 풍족한 부모 아래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한의 사람들은 아이들이 어차피 죽지 않기 때문에 자식을 한 명이나 많게든 2명까지만 낳는다고 들었습니다. 애초에 낳지 않는 부모도 많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모습을 보고 다시 북한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남한 사람들도 자식을 낳지 않는데 북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일까? 정말 이상한 현상이라고 이제야 느끼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이를 무조건 많이 낳아야 한다는 인식이 모든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를 안 낳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하는 것이죠. 북한에서 굶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아이를 안 낳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북한에 가서 이러한 것들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 로건 팟캐스트에 나왔던 북한 거리에는 시체가 즐비한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특별하게 보이지 않는 광경입니다. 오히려 남한에 처음 갔을 때 길거리에 시체가 없는 것을 저는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댓글에는 많은 미국인들이 충격적이라는 댓글을 달며 경악했는데요. 한 미국인은 이러한 댓글에 대해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와 같은 행성인 지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나라라고는 생각도 못하겠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랬는지 정말 몰랐다. 그냥 우리는 남한은 잘 살고 북한은 그것보다는 조금 못 사는 나라라고만 생각했지. 이 정도로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 나라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우리는 오래전 한국전쟁에 참여했었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미군이 한국으로 갔었다. 그리고 우리는 남한의 민주주의를 지켜냈고 그들이 저러한 죽음이 익숙한 생활을 하지 않도록 지켜냈다. 나는 그들이 저렇게 죽지 않음에 감사하다. 내 친구의 할아버지는 실제로 한국 전쟁에 참여한 베테랑 군인이다. 그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항상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어릴 때 풀어주시곤 했다. 우리는 그 할아버지를 보면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자기 자랑하듯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했고 한국 전쟁 얘기를 꺼낼 때마다 저 놓친래 또 자기 전쟁 이야기 풀려고 하네 라고 말하면서 항상 귀찮아하고 지루해했는데 지금 이런 북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할아버지가 다시 보고 싶어진다. 만약 그 할아버지의 한국 전쟁 이야기를 다시 들을 수 있다면 나는 엄청난 존경심을 표할 것이다. 그는 진정한 영웅이다. 그 할아버지는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구해냈다. 최근 방탄소년단이라던가 한국의 많은 문화가 미국의 소외 계층이나 아프고 누군가를 잃은 불쌍한 사람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많다.
방탄소년단의 노래는 실제로 인생에서 누군가를 잃은 유가족에게 힘을 내게 해주는 노래가 있는데 내 주위에서도 그런 노래를 듣고 힘을 내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봤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 유공자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우리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냈고 그것에 대한 선한 영향력은 남한뿐만이 아닌 우리 미국에도 끼쳐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선조들에게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을 누군가가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들은 정말이지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다. 어떻게 국경선을 하나만 두고 서로의 아래에 있는 나라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100년 전만 해도 같은 나라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사상이라는 것이 무섭다. 내 생각엔 그들은 북쪽 한국, 남쪽 한국이라는 나라명을 쓰고 있지만 더 이상 같은 나라라고 보는 것은 어려울 듯하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북한이라는 나라명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한다고 했다. 그들은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을 공식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들의 나라는 꼭 붕괴되어야만 한다. 그 나라의 붕괴가 그 나라에서 사는 국민들의 행복이 될 것이다. 나라의 붕괴가 국민들의 행복이 되는 경우는 정말 본 적이 거의 없는 희귀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독재 국가에서 이러한데 정말 북한에 대해서 누군가가 손을 써야만 한다. 정말이지 믿기지가 않는 경험담들이다. 라는 댓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